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한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싶지만 전기료가 무서워서 선풍기만 돌리고 계시거나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서 보일러 온도를 낮추신 적 말이에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다녀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 비싼 전기료를 어떻게 감당하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걱정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여러분이 당당히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 말이에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전기공사와 에너지 설비 일을 해온 김동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달 대구에서 에어컨 수리 요청을 받고 갔던 집이 있었습니다. 82세 할머니 혼자 사시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여름인데도 에어컨은 꺼져 있고 낡은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에어컨이 고장 났나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멀쩡해. 그런데 전기요금이 너무 무서워서 못 켜겠어. 전월 고지서를 보여주시는데 2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할머니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던 거죠. 부산에서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혈당 측정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전기료 부담 때문에 밤에만 충전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인데도 말이에요. 산소 발생기까지 돌리면 전기료가 한 달에 30만 원을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주에서 만난 85세 할머니는 겨울인데도 실내 온도를 15도로 맞춰놓고 계시더라고요. 관절염이 심하셔서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난방비가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만난 79세 할머니는 더 안타까웠어요. 산소 농축기를 24시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전기료가 무서워서 하루에 몇 번씩 껐다 켰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유지 장치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전기료와 가스료 부담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전국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포기하며 사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노후에 이런 걱정을 하며 사셔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늙으면 원래 이런 거지 하시면서 체념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정말 답답했는데 올해 들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동안 이런 지원 제도들이 있긴 했지만 신청도 복잡하고 지원 금액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원 금액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년에 거의 30만 원, 두 분이 함께 사시면 40만 원 이상, 세 분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는 별도로 신청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 제도를 알고 계신 분이 정말 드물더라고요. 아마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82세 할머니께도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엔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하시면서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같이 전화까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으셨죠. 부산의 78세 할아버지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니까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그런 게 어디 있나 하시더니 나중에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산소 발생기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전주의 85세 할머니는 더 놀라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야 하는데 난방비가 부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으면 보일러를 적정 온도로 틀어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겠다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께도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서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천안의 73세 할아버지께 연락드렸을 때는 처음엔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인천의 79세 할머니께는 의료기기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산소 농축기를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전기료 걱정 때문에 껐다 켰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으면 그런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이제야 숨 쉬는 게 무섭지 않겠다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전기료 때문에 껐다 켰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요금 할인도 있고 가스요금 할인도 있어요. 더군다나 계절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골이나 산간 지역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잊지 않고 지원한다는 게 정말 세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전기료나 가스료를 못 내서 끊어질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어르신들만 해도 그렇고 아직도 전국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8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0월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 지원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건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였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는 거예요.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함께 간 어르신들은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82세 할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복잡한 서류 같은 거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걱정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간단한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하시면서 안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600에서 3577이에요.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부산의 78세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전화로 신청하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전화 신청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정도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면 그것도 꼭 말씀하셔야 해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산소 발생기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추가 지원 대상으로 등록해 주시더라고요. 인터넷을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는 인터넷 신청보다는 직접 가시거나 전화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전주의 85세 할머니 경우에는 따님이 대신 신청해 드렸거든요. 어머니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만 가져가시면 되더라고요. 바쁘신 자녀분들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해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신청하느냐예요. 제가 여러 어르신들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알게 된 건데 신청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8월에 신청하시면 올해 1월분부터 모두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8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셈이죠. 9월에 신청하시면 2월부터, 10월에 신청하시면 그 달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천안의 73세 할아버지께서 8월 초에 신청하셨는데 첫 달에 받으신 금액이 상당했어요. 소급해서 받은 것 때문이었죠.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가구 구성원 수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면 1인 가구, 부부가 함께 사시면 2인 가구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료기기 사용도 빼먹지 마시고 꼭 말씀하세요.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 석션기, 혈당 측정기, 혈압 측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추가로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인천의 79세 할머니처럼 산소 농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추가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전기나 가스 요금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전기요금은 50%까지 할인되고 도시가스는 15%, 지역 난방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할인은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잊지 마세요. 시골이나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탄 구입비나 등유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심지어 배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계절별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겨울철에 더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1년 내내 똑같이 나눠서 써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현실적이에요. 긴급 상황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만약에 전기료나 가스료를 못 내서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죠. 제가 도와드린 어르신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긴급 지원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의료기기 전기료 때문에 고지서가 많이 밀렸는데 긴급 지원으로 해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죠. 신청 서류도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의료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같은 걸 가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가져가셔도 되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이나 아드님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망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되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구의 82세 할머니 기억하시죠?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시던 분 말이에요. 지원을 받으신 지 2달이 지나서 다시 찾아뵈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틀어놓고 계셨어요. 이제는 전기료 걱정 없이 틀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면서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이전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이제는 밥도 잘 드시고 밤에도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남는 돈으로 영양제도 사서 드시고 가끔씩 시장에도 나가서 친구분들과 만나신다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집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활동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전기료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뿌듯했어요. 부산의 78세 할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당뇨 때문에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셔야 하고 산소 발생기도 돌리셔야 했잖아요. 이전에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밤에만 충전해서 쓰셨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마음 놓고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산소 발생기를 24시간 연속으로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해요. 이전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자주 어지러우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기분도 밝아지시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많아졌다고 해요. 전주의 85세 할머니는 정말 극적으로 변화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추위를 특히 많이 타시는데 이전에는 실내 온도를 15도로 맞춰놓고 두꺼운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지원을 받으신 후에는 보일러를 22도로 맞춰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이제야 집이 집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관절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집안일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따뜻하게 지내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훨씬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천안의 73세 할아버지도 기억하시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하시면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티셨던 분 말이에요. 지원을 받으신 후에 다시 찾아뵈었는데 정말 인상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되셨다고 해요. 이전에는 더위 때문에 밤새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서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천의 79세 할머니는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산소 농축기를 전기료 걱정 때문에 껐다 켰다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계속 켜놓고 지내시거든요. 호흡이 안정되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나시고 식욕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특히 기뻐하신 건 손자들이 놀러와도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이들이 오면 의료기기 소리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전기료도 걱정이 되셨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초대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 지원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자체를 바꿔드리는 거더라고요. 건강해지시니까 마음도 밝아지시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시고 사회 활동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니까 장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의료비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도 못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위에 에어컨도 못 트시고 추위에 난방도 제대로 못 하시고 생명 유지 장치까지 껐다 켰다 하시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권리가 있어요. 신청하는 것도 정말 간단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1600에서 3577로 전화하시면 돼요. 복잡한 서류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앞으로 몇 년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빨리 신청하실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8월에 신청하시면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이 지원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이런 사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전기료, 가스료 걱정 없이 사세요. 여러분이 받으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